저는 법률 상담 공작소 블로그를 운영하는 실장이라고 합니다. 이혼이란 것을 대부분 처음 하는 분들이 많고 해봤다고 하더라도 다시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재산 분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다 보니 처음에는 멘붕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서 무조건 가압류를 해야 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를 하는 경우는 가장 큰 재산 또는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혹여나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경우에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방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돈이라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혹여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 차원에서 해둘 수 있으면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혼 소송을 할 것이라고 하면 이혼 소장을 작성하면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대비 차원상 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물론 공동명의이거나 또는 본인 또한 상대방 못지않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 7억의 부동산이 있고 아내의 명의로 3억 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의 기여도가 혼인기간 때문에 대략 30% 정도 된다라고 하면 아내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내 명의로 3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이혼을 한 후 상대방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금액을 본인의 명의의 재산으로 다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부동산 가압류를 하고 싶고 통장 가압류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또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본인이 재산 분할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만 하더라도 충분하고, 그래서 법원 또한 부동산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장 가압류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즉 법원도 일단 상대방 부동산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게 없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급여나 통장 압류 등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혼을 하려고 할 때 상대방 명의로 대부분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압류를 이혼 소송을 하면서 또는 그 전에 또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해두는 것이 반드시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혼 시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재산 분할 금액을 부동산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압류 또는 전세보증 가압류만 하면 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혼 시 가압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법률상담 공작소 블로그를 확인하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